종아리 근육을 정확하게 나눠서 스트레칭하는 방법에 대해서 무릎뼈에 대한 그 정렬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무릎 통증이 있을 수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큰 근육이 큰 힘을 쉽게 내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첫 촬영이죠. 유튜브 개설하고 주위 반응 어떠신가요? 주변 시민분들이 제가 어떤 활동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걸로 인사도 좀 하고 주변의 교수님들도 응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악플 같은 거 없나요? 왜 이렇게 얼어있냐, 말 좀 잘해라 이런 말 없어요? 네, 아직까지는 뭐 많이 보지 않으셔가지고 딱히 악플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다루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러닝에 대해서 다뤄보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 현장에서 회원분들이 이제 날이 추워지다 보니까 체중이 좀 증가하는 것을 좀 방지하시려고 갑자기 헬스장 가서 트레드밀에서 뛰시거나 외부에서 좀 이렇게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러닝을 좀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안 하다가 러닝을 다들 하시니까 발목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본인이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러닝에 대해서 퍼포먼스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것보다도 러닝을 하기에 앞서서 하기 전에 어떤 것들을 좀 근육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좀 전달드리고 싶어서 러닝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해볼까 했습니다. 또 겨울이다 보니까 온도가 내려감에 따라서 조심들 하시는데 네. 좀 신경 써야 되거나 주의해야 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온도 차이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외부 온도가 아무래도 낮다 보니까 충분히 관절이나 근육에 워밍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갑자기 뛰거나 부하가 관절에 크게 가해지면 얼마 뛰지 않았는데도 직접적으로 조직에 손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체온을 좀 올릴 수 있는 워밍업이 좀 필수적으로 진행이 되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좀 더해서 외부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근육이나 뭐 인대나 건에 대한 탄성이 떨어지면서 쉽게 좀 손상받거나 또 끊어질 수도 있거든요. 코치가 추천하는 웜업 운동이 몇 개 있을까요? 네, 하나는 발목에 해당되는 워밍업이고요. 하나는 무릎에 해당되는 워밍업인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어떤 근육에 대한 손상보다는 근육에 연결되어 있는 힘줄, 그러니까 건에 대한 손상을 방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무분별하게 갑자기 근육의 부하를 세게 줘서 발목이나 발에서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그 해당 부하를 건이나 이 연부 조직, 인대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받게 되면서 좀 손상을 금방 당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종아리 근육을 정확하게 나눠서 스트레칭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무릎은 변형이 되는데요. 오래 앉아 있으실 수도 있고 성별의 차이 때문에 뭐 여성분들은 골반의 넓이가 생물학적으로 좀 더 남성분들보다 넓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무릎뼈에 대한 그 정렬의 차이 때문에 X자다리라고 하는 변형이 있으실 수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 무릎이 모이지 않는 O다리의 변형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허벅지뼈와 정강이뼈의 정렬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무릎 통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좀 처치하고 이제 러닝의 부하를 점진적으로 올려서 어느 정도 도달하고자 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걸 좀 순차적으로 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종아리를 나눠서 스트레칭 한다고 하셨는데 네네. 좀 더 자세히 설명 가능할까요? 일단은 종아리 근육이 해박적으로 이제 겉에 있는 근육 그리고 그 겉에 있는 근육 안쪽에 있는 근육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고 겉에 있는 근육은 또 안쪽과 바깥쪽으로 위치적으로 나뉘게 되거든요. 종아리 근육 스트레칭 하면 발목 이렇게 당기는 자세를 하잖아요. 무릎을 최대로 펴고 발목을 당기는 건 이제 비복근이라고 하는 근육을 스트레칭 하는 거거든요. 비복근은 안쪽과 바깥쪽으로 근육의 위치가 나뉘어지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무릎의 각도를 변형해 가면서 근육을 스트레칭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복근 안쪽에 있는 근육인데 그 근육은 가자미근이라고 하거든요. 해박적으로는 무릎 관절을 폈을 때보다는 이제 접었을 때 발목만 당겼을 때 그 해당 근육을 스트레칭 할 수 있고 아킬레스건에 직접적인 장력을 전달하는 근육이기 때문에 그 가자미근이라고 하는 근육을 나눠서 스트레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 무릎을 펴서 발목을 당기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무릎을 접어서 발목을 당기는 스트레칭 하나 맨 처음에 무릎을 펴서 하는 근육과 그 다음에 무릎을 접어서 하는 그 근육에 대한 근육의 결 방향을 무릎의 각도로 좀 조절을 하셔야 정확하게 종아리 근육을 좀 스트레칭 하실 수 있고 스트레칭 이후에 즉각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근육을 수축하고 또 이완하는 동작에 대한 그 동적 스트레칭을 같이 진행해 주시는 것까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육이 기능하는 것과 그 건이 기능하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조금 더 탄성을 일으키는 거는 건의 역할이거든요.
러닝하거나 점프할 때 이런 허벅지 붙어있는 근육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기능하지만 사실 거의 점프하거나 어떤 그런 반사적으로 튀어오르는 듯한 그런 느낌은 건에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건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건에 대한 관리라는 건 해당 건에 대한 부분을 뭐 손으로 좀 마사지 하듯이 관리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건에 인접해 있는 그 근육에 대한 텐션을 조절하는 게 건에 대한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혹시 건도 근육처럼 강화하거나 트레이닝이 가능할까요? 실제로 현장에서 이제 그런 텐던에 대한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운동 선수들의 퍼포먼스를 직접적으로 향상하는 방법이고요. 대표적으로 플라이메트릭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지면에서 점프를 하는 걸 연습을 하면서 반사적으로 이 어떤 근육의 수축과 이완의 동작 패턴으로 뛴다기보다는 이 건의 탄성으로 뛰는 걸 연습하는 거거든요. 지면에 발이 닿자마자 빠르게 얼마만큼 튀어오를 수 있느냐를 보는 트레이닝인데, 그런 방식으로 트레이닝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있는데, 건만 따로 트레이닝하기 위해서는 그런 트레이닝 방식들이 있어요. 관절에 대해서도 좀 더 주의해야 할 거나 영양 같은 것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러닝 시에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관절이 발목이랑 무릎 관절인데요. 뭐 물론 우리가 러닝을 하는 것에 퍼포먼스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골반에 있는 고관절이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지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이제 러닝을 할 때 아프지 않게끔 도와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포커스니까요. 발목과 무릎에 대한 어떤 정렬이라든지 안정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 중에 발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발목을 좀 이렇게 삐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걸어 다닐 때 좀 한쪽 발이 길다고 느껴져서 좀 질질 끌고 다니시거나, 아니면 작은 문턱인데 금방 발이 걸려가지고 발목이 이렇게 외측으로 좀 손상을 당하는 많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 해당 발 위치에 어떤 불안정성이 있다라는 걸 한번 체킹을 받아보셔야 되거든요. 전문적으로 정형외과에 가서 해당 발목에 대한 불안정성을 테스트해 볼 수도 있고요. 뒤꿈치 뼈를 잡은 상태에서 앞쪽으로 움직여보는 식의 스페셜 테스트 같은 걸 통해서 발목이 너무 불안정해서 덜컥덜컥 좀 빠지는 느낌이 나는지, 아니면 그런 느낌이 없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건지를 좀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만약에 해당 발목의 불안정성이 높다고 했을 때는 그 발목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과도하게 경직하고 수축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인대나 어떤 연부 조직이 발목을 잡아주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발목 내부에 있는 어떤 그 관절에 대한 센서들이 발목에 대한 불안정성을 근육에 전달해서 근육이 과도하게 힘을 주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뛸 때마다 불안정성이 있는 발목에 대한 관절이 부하를 받게 되고, 누적된 부하 때문에 발목에 대한 어떤 손상이 더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릎에 대한 정렬인데요. 이 허벅지뼈와 정강이뼈에 대한 외형적인 모습 변화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러닝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증상 중에 하나가 러너스 니라는 증상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뭐 발목이 무너졌다든지, 무릎에 대한 정렬이 틀어졌다든지, 대둔근에 대한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든지, 대뇌정근이라고 하는 근육에 대한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든지, 뭐 아니면 여성분들 골반의 넓이가 생략적으로 넓기 때문에 구조적인 모습 때문에 생기는 이 대퇴골의 앵글의 차이, 그런 결과 때문에 뛰고 나서 이 무릎 외측이 아프거나 무릎을 접었다 필 때 이 무릎 외측에서 통증이 느껴지는 걸 뜻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 겨울 시에 외부 온도가 너무 낮아서 이 해당 조직이 충격을 다 흡수하지 못해서 생기는 무릎에 대한 통증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제대로 체킹해보고 여기를 어떻게 처치할 수 있을지를 좀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일반인들이 이제 러닝을 할 때 많이 나오는 얘기가 족저근막염에 대한 얘기거든요. 발목 관절이나 무릎에 의해서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족저근막염이 발생하는 원인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 너무 많이 뛰어서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반대로 평소에 그냥 계속 앉아만 있다가 안 뛰었던 사람이 갑자기 뛸 때 생기는 족저근막염의 통증이 있거든요. 약하신 분들에 따라서 처치해야 될 방식이 있고, 또 너무 많이 사용해서 생기는 분들에 대해서 처치해야 될 부분이 좀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안 뛰는 분한테는 조금씩 뛰어라 하겠지만, 네. 너무 많이 뛰어나오는 분들한테는 적당히 뛰어라 해서 안 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많이 뛰어서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은 그 근육에 대한 과부하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요. 쉽게 얘기해서 큰 근육이 큰 힘을 쉽게 내면 아래쪽에 있는 작은 근육들이 크게 부담될 일이 없는데, 위에 있는 큰 근육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 종아리나 발바닥만 너무 무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큰 근육에 대한 어떤 퍼포먼스적인 훈련들을 통해서 부수적으로 좋아지게 만들 수도 있고, 이제 완전 엘리트급 이상의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큰 근육, 작은 근육 할 것 없이 정확하게 해당 근육을 좀 이완하고 처치하는 방식을 좀 선택해야 되겠죠. 러닝 전 웜업, 특히 겨울철 러닝에는 웜업이 필수다. 이게 이렇게 말로만 하니까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제가 그럼 간단히
네, 실습을 좀 해볼까요?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럼 발목이랑 무릎 관련해서 러닝 전에 한 10분 정도 안에 가볍게 하고 부상을 좀 예방할 수 있게끔 몇 가지 제가 직접 동작을 통해서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